경량 항공기 조종사 시험 합격하고 싶으시죠? 네, 그 까다로운 기출 문제들, 그 안에 숨어있는 합격의 코드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여정은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항 지상 규칙을 보고 그 다음엔 비행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볼 거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교통법규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조종사의 역할까지. 이 4단계만 딱 따라오시면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바로 공항 지상 규칙입니다. 흔히 비행은 하늘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안전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항의 규칙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착륙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 착륙대가 뭘까요? 활주로랑은 다른 건가? 뭐가 다르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의 핵심은 딱 하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착륙대는 뭐냐 하면 일종의 안전지대예요. 자동차 도로로 치면 갓길 같은 거죠. 혹시나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를 대비한 평평한 완충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기 라에서 말하는 4.5도 경사면은요, 이건 비행기가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상용 공간,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경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지상규칙 3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평 표면 높이. 얼마라고요? 네, 45m. 이 숫자는 그냥 외워두세요. 두 번째,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여기는 뭐다? 허가 없인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급유 중인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지 행위는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니야? 싶죠.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당연히 통제하겠지만 법 조문에는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공항 지상은 마스터했으니까 시선을 비행기 자체로 한번 옮겨볼까요?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는 과연 뭘까요? 비행기의 신분증이자 건강검진 확인서 같은 거죠. 바로 가망증명입니다. 이 가망증명에 대한 설명 중에 사실이 아닌 게 하나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유효기간이 2년? 아닙니다. 가망증명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에요. 1년. 왜 1년일까요? 이게 바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 주기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상태를 점검받으라는 거죠. 모든 조종사 그리고 소유주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숫자입니다. 그럼 실제로 비행할 때 조종석에 꼭 가지고 타야 하는 서류는 뭘까요? 네, 여기 보이는 소음기준 증명서, 운용 한계 지정서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형식 증명서는 가지고 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건 말하자면 출생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 비행기 모델 자체가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증명서지 지금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증명서는 아니거든요. 그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드디어 이륙합니다. 하늘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땅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는 하늘만의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시계비행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이 없는 곳을 날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꼭 지켜야 하는 최저 고도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거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미터냐 피트냐,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500피트입니다. 약 150m 정도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종사는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배, 건물로부터도 최소한 이만큼은 떨어져서 날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한의 안전거리, 안전 완충고도의 셈이죠. 이번 문제는 하늘의 에티켓에 관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륙할 때 시끄럽잖아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덜 주려면 이륙 후에 빨리 고도를 높여야 하거든요. 그럼 과연 몇 미터까지 신속하게 쭉 올라가야 할까요? 네, 정답은 450m입니다. 이륙하자마자 최소 450m 고도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라는 거죠. 왜? 그래야 소음이 지상에 덜 전달되고 인구 밀집 지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소음 감소 규정인 셈입니다. 자, 하늘의 핵심 규칙 3가지 더 짚어볼게요. 첫째, 통제 공역을 날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바로 지방항공청장입니다.
둘째, B등급 공역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속도를 200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영화에서 보면 전투기가 막 긴급 출격하잖아요. 그건 민간항공법에서 말하는 긴급 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작전이랑 민간항공의 긴급 상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아무리 규칙이 많고 서류가 완벽해도 결국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실행하는 건 누구죠? 바로 조종사입니다. 이제 안전의 최종 보루, 조종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못 풀어요. 실제 상황을 주고 규칙을 적용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일종의 응용 문제입니다. 날짜 계산이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이 조종사, 나이가 47세죠? 40세가 넘었네요. 그럼 신체 검사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검사 받은 날이 12월 5일이니까 6개월 뒤면? 그렇죠. 6월 5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그 날짜까지가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 즉 말일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6월 30일이 되는 거죠. 이 말일 규정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무 정지예요. 이 처분만큼은 사전 청문 절차 없이 바로 내려줄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돌아볼까요?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안전은 하나의 사슬과 같다. 지상규칙, 항공기 서류, 하늘의 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사의 책임감까지. 이 고리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규칙들은 어떻게 보면 종이 위에 그려진 안전망이에요. 하지만 진짜 안전은 언제 완성될까요? 바로 조종사가 이 지식들을 조종석에 앉아서 그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으로 옮겨낼 때 완성되는 거겠죠. 과연 이 이론들이 어떻게 그런 실전 감각으로 바뀌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